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심리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실제 그러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실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제가 이제 물론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는 뭐 그런 저의 전문적인 지식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석과 관련된, 심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썩 말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민주당의 특히 이 배신자 심판론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 혐오론 내지는 개딸 만능론,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빈도수를 계속 늘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 학습 심리에서 보면은 이제 강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니다. 강화, 즉 뭔가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강화도 정적 강화가 있고 구적 강화가 있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그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상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뭐 강아지가 대소변을 잘 본다, 패드에 잘 싼다, 그러면은 먹을 거 주고 예뻐하고, 그래서 넌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뭔가 보상을 받았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의 빈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메커니즘으로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게 있어요. 그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지향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보상을 주면 안 되죠. 정적 강화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처벌을 줘야 됩니다. 처벌. 그래서 그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이라고 하는, 내지는 이른바 수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들이 행동이 몇 년 내내 사실은 이 민주당의 내분을 계속해서 좀 극대화시켜 왔는데, 그거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게 만든 겁니까? 더 적게 하게 만든 겁니까? 더 많이 하게 만든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컨대 예를 들면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뭐 무슨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고 민주당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게 바로 여당의 모습이고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당이나 대통령과 싸우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의원이라든가 뭐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를 공격하는 형식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내내 계속되고 있고, 그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떠한 종류의 정적 강화에 의해서 부추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패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정치 패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적인 그런 숫자를 맞춰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주당 사람 1명, 뭐 진보당 사람 1명,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숫자가 다르니까. 하지만 그건 실질적인 평등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야당 1명, 어쨌든 여당 1명, 동수 숫자를 맞춰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형식적인 그런 그 공정, 뭐 평등, 이제 이런 방식으로 패널을 구성하라는 지침인 건데, 이제 그렇게 할 때 특히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으로는 민주당 사람이면서 민주당이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을 그 패널로 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양쪽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었던 사람이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저쪽 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왜냐면 나와가지고 자기네랑 합세해서 민주당 내부를 공격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럴 때 이 정권이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내지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권, 어떠한 그 방송사냐, 어떤 언론사에 따라서 뭐 예컨대 똑똑하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패널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사람 2명 나오고 국민의힘 사람 2명 나와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악명이 높은 어떠한 그 언론사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말 잘하고 인기 많은 그런 패널을 불러요. 그리고 상대방 패널로는 민주당에 인기 없고 말 못하고 그 상대방 말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에 이쪽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겠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항상 패널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러니까 누가 더 그 당에서의 위치가 좋으냐 높으냐 영향력이 있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의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원이 아니고 뭐 어느 성향의 패널이라고 해서 그 성향의 패널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말을 잘하고 이쪽이 항상 밀릴 것 같은 사람은 나 제일 나오면 안 나옵니다. 얘는 이 명단에서 빼주세요라고 해요. 그거는 방송사가 원하지 않아도 혹은 이 신문사에서 원하지 않아더라도 이 각 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요. 민주당은 정말 못해요. 민주당에서는 그냥 옛날에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들 근데 되게 좀 지금은 좀 이렇게 변절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논리적으로도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게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당에서 딱 커트시켜주고, 탁탁탁탁 쳐주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해요. 민주당. 왜? 너무 거대해졌고,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가 너무 많고, 복잡스러워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인지도가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은. 또 내지는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종류의 말을 하고 민주당 내부에 칼을 꽂고 그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의 말을 자꾸 해주는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들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에 부응해서 나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방향으로. 그런 압력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래 내 성향도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말을 더 했을 때 다른 데서 이걸 받아 써주고 나에 대한 인용률이 높아지고 내 말이 더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번에 이제 그 세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쏟았던 걸로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방송에 자꾸 불러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인용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치는 것처럼 되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정적인 강화로 작용을 해서 그러한 종류의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이 비명계를 친명계가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 그러면 안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이 대표가 완벽하게 지금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기보다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만 내지는 정치 경험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거나 내 계파를 많이 형성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누르지도 못하고 이제 좀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이 사람들에겐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문화처럼 하나의 현상처럼 민주당 내에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정의인 양 포장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심경민 의원이 이번에 하나 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심경민 의원 관련돼서 하나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심경민 의원이 지금 뭐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이재명 영장 기각 결정문 판사는 무죄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언제적 거냐? 이게 2023년 9월 28일 8시 41분에 있었던 그런 기사예요. 자, 심경민 의원은 민주당 전 의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영장 기각 결정문을 보니 판사는 유죄라고 말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내용을 다 확인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서영교 의원처럼 최고위원이면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발언을 많이 했던 혹은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말했던 것하고 비교 안 되게 이런 말이 오히려 더 각광받게 되고 이게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이제 퍼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퍼뜨리기도 하죠. 언론사들이나 각 당에서 이제 힘을 좀 써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니 신현민 의원은 왜 자기 당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나?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김웅, 이현주, 이재명 기각, 한동훈 정치적 타격, 정무적 책임 이렇게 제목이 뽑혔어요. 김웅하고 이현주 의원은 누구죠?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자, 신경민 의원은 민주당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말하는 거고 말하자면 그리고 유죄인데 왜 영장을 기각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오히려 김웅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봐라, 검찰 한동안 무리하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놨구나. 이제 책임을 좀 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국민의힘 사람인데. 이현주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이면서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이 비판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신경민 의원은 사실은 근데 어때요? 그 정도로 별로 파급효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영장 기각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이 귀해지는 거고 이게 마치 등치된 것처럼 등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정치에 고관여한 사람들은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그렇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에 힘을 썼던 분들은 왜 그랬을까? 당연히 자격이 어떤 종류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천이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공천을 못 받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인들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의 말이 뭔가 바깥으로 나가고 인용이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척되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공천 안 줄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좀 딜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자르고 이번에 아무래도 분명히 나는 이거는 좀 본인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반대 입장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용기 있게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더 확신적으로, 더 세게 영장 실질심을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잘 본인들의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보상을 많이 받아서 왔어요. 근데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민주당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좀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서 그냥 지금은 당이 통합하고 화합할 때지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졸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왜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예전에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슬그머니 나중에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바꾸고 나는 지식인으로서 올바른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도 손해본 게 없었단 말이죠. 손해본 게 없었고 오히려 더 좋았었는데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징이 없어. 아무런 처벌이 없어. 그러면 나는 계속 내 스탠스 유지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그 사법 뭐 기소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될 테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 지지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손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받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나가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기네 공천 달라고 난리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더니 이제는 영장 기각됐을 때도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대로 여전히 자기네가 잘난 척하고 자기네 말이 옳다는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쪽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가 가결표 던졌는지 모르고 누가 뭐 실제 비명인지 친명인지 잘 모르고 비명 친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어떠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당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해서 결과대로 그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게 만든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한일관계가 이 모양 이 꼴로 되게끔 만든 그거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게 있는데 그 행동한 것이 전체적인 그 집단이나 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그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맞다. 못하게 만드는 게 맞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전부 다 마치 개딸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 강성 열성 지지자들이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뭔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서 물론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완희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도 문자 이렇게 딱 공개했잖아요. 자기한테 쓰레기라 그랬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정도의 말은 정치인들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개딸이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당에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은 이 지위나 위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그냥 하는 표현일 뿐이지 그걸 공개하면서 치사하게 어쩌고 저쩌고 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요점은 학습심리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빈도를 늘리고 싶으냐 줄이고 싶으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의 처방이 주어져야 된다.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하고 넘어가면 결국 그게 꼭 발목을 잡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노영의 주절주절 한번 민주당의 배신자 심판론 내지는 뭐 개딸 만능론, 개딸 혐오론 이와 관련된 잠깐 짧은 단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